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그 미드나잇 라이브를 썼던 매트 헤이그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에코보라는 책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은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애초에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답을 매트 헤이그는 과연 우리한테 들려줄까요?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한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보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쓴 매트 헤이그의 작품입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상당히 감동적으로 읽고 저자의 또 다른 소설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와 더불어서 영화가 확정된, 즉 이미 대중을 어느 정도 대중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이는 시간을 멈추는 법이라는 소설을 그 다음 소설로 택했죠. 역시나 매트 헤이그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작가에 빠지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줄줄이 읽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영화 배우에 꽂히면은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라고 하면 그 영화가 진짜 그 영화관에서 폭망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찾아보는, 그냥 사랑스럽게 그 배우를 위해서 영화 전체를 빠짐없이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매트 헤이그의 세 번째 소설은 바로 에코보이였습니다. 에코보이는 593페이지에 육박하는 두께입니다. 밑에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따지면 우리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 3개? 성인 남자의 손가락 3개 정도, 마디 3개가 들어갈 정도의 두께인데, 사실은 글자 크기가 원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일반적인 소설책 크기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뭐 그러니 두께를 보고 질에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트 헤이그의 이전 소설에서도 조금 느꼈지만 이번 소설이야말로 그가 참 글을 간결하게 쓴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력 때문일 겁니다. 그의 이력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 셰필드에서 태어나 가디언, 선데이 타임즈 같은 신문의 기고자로 활동하다가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 영국의 마지막 가족을 출간하며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2007년 첫 번째 어린이책 그림자 숲의 비밀로 레슬레 어린이 도서상과 블루 피터 도서상을 수상했고, 이후 카네기상 최종 후보에 3번이나 오르면서 동화 작가로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이력에서 보면은 신문 기자는 그래도 아니더라도 기고자로 활동했으면 미디어가 선호하는 간결체로 글을 쓰는데 무척이나 익숙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게다가 매트 헤이그는 그림자 숲의 비밀, 애비와 동물 친구들, 크리스마스 할아버지와 나,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년, 크리스마스로 구한 소녀라는 작품들을 쓰면서 동화 작가로도 많이 활약했습니다. 대래 소설보다 동화를 더 많이 쓴 편이죠. 소설이 저희가 잘 아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시간을 멈추는 법, 오늘 들려드릴 에코보이, 그리고 이 다음에 읽으려고 하는 휴먼, 어느 외계인의 기록, 이 4개 정도만 성인 이야기 썼을 겁니다. 오히려 소설보다 동화를 더 많이 쓴 거죠. 뭐 어찌됐든 그래서인지 그의 글은 쉬 읽힙니다. 역시 문체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입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다. 내 삶에서 가장 긴 2주였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나라는 사실뿐이다. 그렇다. 나는 아직 인간, 오드리 캐슬이다. 내 모습은 예전과 같다. 아버지를 닮은 짙은 머리카락도, 어머니를 닮은 젓가색 눈동자도, 떡 벌어진 어깨도 여전하다. 남자아이 같은 걸음걸이도 그대로다. 과거에 살았다면 지금보다 멋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여전하다. 이게 도입부 첫 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짧습니다. 잘 읽히죠? 제가 이제 블로그 글도 쓰고 있는데, 제 블로그 글도 이렇게 짧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마음만 먹으면 짧게 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매트 헤이그가 영국 작가니 사실상 영어 원문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구글링 해봤는데, 에코보이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작품인지 원문 텍스트를 찾기 힘들었고, 대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years before she decided to die, Nora Seed sat in the warmth of the small library at 특정 고유명사고요. 무슨 school in the town of Bedford.
She sat at a low table staring at a chessboard. Laura dear, it's natural to worry about your future, said the librarian, Mrs. Allen, her eyes twinkling. Mrs. Allen made her first move. 이렇게 나왔죠. 어떻습니까? 좀 더 있는데 영어만 계속 읽어드리면 제 발음 나오죠. 근데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들어보면 그래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제가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단어들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밍웨이 소설을 초등학교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약간은 폄하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해밍웨이 소설의 저 원문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어휘보다는 솔직히 10배는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을 높이는 길이 본인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를 많이 읽으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매트 헤이그 소설 원서를 구해서 읽으시면 아마 재미와 감동, 영어 실력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이 될 것도 같습니다.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읽은 매트 헤이그의 3개의 소설 순위를 먼저 매겨보겠습니다. 두두둥 1위? 1위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감동의 수치로 따지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이지만 인생의 깊이까지 감안하면 시간을 멈추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감동과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 모두 감안하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와 시간을 멈추는 법의 공동 1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에코보이는 3위가 되는 건 셈이죠. 꼴찌입니다. 꼴찌. 왜냐하면 에코보이는 사실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시나리오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 나름의 그 메시지와 철학을 늘 담으려고 하는 매트 헤이그가 어떤 의도로 에코보이를 썼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책 뒷표지에도 언급이 된 말입니다.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장이 책 뒷표지에 딱 박혀 있는데, 맞습니다. 에코는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책 표지 보시면 약간 이렇게 조각상처럼 생겼는데 느낌 오실 것 같아요. 에코는 로봇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인간을 빼 닮았지만 그 안은 온갖 기계장치와 고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이 담겨있는 로봇입니다. 구분하는 표식은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고 손등에 제작번호, 제작사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에코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코보이 데니엘은 유일하게 감정을 느끼는 에코입니다. 매트 헤이그는 데니엘을 통해 에코보이 데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사실 이런 질문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시리즈를 양산하고 있는 고전 영화에 속하죠. 터미네이터에서 익숙하게 이미 우리에게, 대중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로봇들이 이성과 감정을 가지게 되어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이걸 막기 위해 터미네이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에코보이는 그보다 훨씬 이전, 즉 초창기 로봇이 인간의 명령에만 지배당하고 감정 따위는 전혀 없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혼자 이성적 판단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소년 로봇 데니얼이 등장하는 거죠. 이야기는 16살 소녀 오드리의 부모님이 에코 엘리사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녀 또한 엘리사의 공격로부터 겨우 살아남아서 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오드리의 삼촌은 에코 제작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에코 제작사의 사장입니다. 삼촌과 피를 나눈 형제, 즉 오드리의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에코를 세상에서 정말로 싹 적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앤티 에코파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유일한 친척인 삼촌이 오드리를 보살펴 주겠다고 나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오드리는 에코로 둘러싸인 삼촌 집에 단 한시도 있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드리의 부모를 살해한 에코 엘리사는 삼촌 회사의 경쟁사가 만든 로봇이었죠. 삼촌은 오드리에게 기자회견에 나가가지고 그 에코가 부모님을 살해한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라고 종용합니다. 벌써부터 스물스물 누가 범인인지 느끼시나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엣 가시 같았던 앤티 에코파인 형과 경쟁사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오드리의 삼촌이 짠 것입니다. 약간 너무 디즈니 영화 같지 않나요?
너무 뻔한 범인에 저는 사실 약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뒤지는 물, 즉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한 영상물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약간 이 소설에서는 약간 깊이가 없었다 그럴까? 좀 너무 뻔하다 그럴까? 그래서 약간 제가 위에서 헐리우드 시나리오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매트 헤그의 본래 의도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에코보이 데니얼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래 의도가 안타깝게도 소설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물론 매트 헤그는 데니얼이 오르리의 삼촌에 의해 감정을 느끼는 칩을 제거당하고 나서도 감정을 다시 가지게 되는 과정을 상당히 길게 그려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매트 헤그가 본래 노렸던 소설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될 것입니다. 삼촌에 의해서 오드리와 데니엘이 쫓기는 장면,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장면보다도 더 본질적이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한 듯 싶습니다. 책을 모두 듣고 나서 느낀 것은 소설, 즉 어른을 위한 이야기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쩐지 에코보이는 동화, 즉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절대악, 즉 메인 빌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약간의 사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계에서 왜 매트 헤이그의 소설을 영화하려고 그렇게 안달이 났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매트 헤이그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문체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 작가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에코보이의 일부분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새로 생긴 흉터를 바라보았다. 새로 얻은 매끄럽고 완벽한 피부에 붉은 글자 E가 박혀 있었다. 어쩌면 그게 삶인지도 몰랐다. 환상을 넘어서는 것, 흉터의 연속. 그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다. 고통을 알게 됨으로써 심각하게 망가지기보다는 고통을 견뎌냈음을 인지하면서 더 강해지는 것이다. 피부는 흉터가 생기면 더 단단해진다. 그 뒤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그 덕에 남은 삶은 희망으로 빛난다. 흉터 덕에 주변의 살갗이 더욱 보드랍게 빛이 내듯이. 이 부분이고, 거의 마지막 부분, 이건 이제 오두리,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오두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거의 또 몇 장 뒤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에코보이 데니엘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두리는 나를 지켜야 했다. 오두리는 전부다. 희망이고 두려움이고 사랑이고 고통이었다. 오두리는 이제껏 존재한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아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이자 불확실성이었다. 삶은 비합리의 지도는 그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다른 삶의 가지를 뻗어내는 것이었다. 언젠가 읽었던 책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처럼 말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고의 삶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 특히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내가 이 상대를 되게 소유하고 싶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이 뭐 당연한 건데 이 친구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고, 사실 이전의 사랑을 제가 돌이켜 보면은 과연 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삶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왔을까라는 이제 좀 질책을 해보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매트 헤글의 어른 이야기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휴먼, 어느 외계인의 기록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